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적당히 선선한 기분 좋은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가 9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이 어제보다 많아지겠고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잠시 흐려지겠지만 낮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모레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직격탄을 맞은 영덕에서는 사흘째 응급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역부족입니다.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한 주민과 상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전통시장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생계 터전이 폐허가 된 식당 주인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지 제품이고 뭐고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막막한 거지 뭐. 하늘이 하는 일에서는 뭐 말리지는 못하고. 물에 잠겼던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은 이미 상한 채 나뒹굴고 다른 상품도 흙탕물을 뒤집어서 대부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가게를 할 때 이 빚을 내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그 물건 값을 갚을 길도 없고 저희는 지금은 감옥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어요. 마을 주민들의 일터인 수산물 가공 수출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토사가 공장으로 밀려들면서 생산 설비를 덮쳐 언제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기계면 뭐 기타 설비가 모든 게 물에 잠겨가지고 언제 복구가 돼가지고 일할 수 있을런지 막연해요.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만 1,100여 채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이재민 550여 명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 등 1,000명이 넘는 인력이 이틀째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역부족입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피해 주택들은 어느 정도 청소가 끝났지만 벽지와 보일러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대부분 못 쓰게 돼 도배 등 집수리 기술을 가진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유독 영덕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 놓인 저수지 둥 높이의 철길이 빗물을 한 곳으로만 집중시켰고 최근 완공된 배수 펌프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가지 전체가 뻘밭이 된 영덕군 강구면 시가지 위쪽에 올 1월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평소 3곳으로 분산되던 물길이 소하천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철길이 저수지처럼 물을 모았다가 한 곳으로만 내보내 소하천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뚝이 너무 막아나니까 물이 저러 가는데 안 내려가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혀가 있잖아요. 물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니까. 지난 8월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완공된 강구시장 내 배수 펌프장도 4시간여 만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배전반이 평지 높이와 차이가 거의 없어 전기시설이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시험 기간 중이라지만 바로 앞에 거대한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 앞에 해놓고도 이래
무용지물이 되어가 온 지구석 초토화 만들어라고 거기 보소. 참 눈물밖에 안 납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온 영덕군 축산면은 도로가 물에 잠겨 3시간여 동안 고립됐습니다. 요 축산 내려가는 길은 지금 현재 차단돼 있고요. 제방이 터지는 바람에 수확을 앞둔 벼는 황토물을 뒤집어 썼고 노는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20여 년 전에도 같은 지점에서 제방이 유실돼 주민들은 보강 미흡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 똑같은 지점에서 이 제방이 터졌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루빨리 이 대책을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강구항과 축산항은 30년 가까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없었던 곳이어서 태풍 예보와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으로 도로가 솟구쳐 오른 경주시 양북면 4번 국도는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통제 구간과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 진단을 마친 국토부는 정밀 조사와 용역을 거쳐 내년 초에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간포와 불국사를 연결하는 4번 국도 장항 교차로입니다. 차량이 다녔던 도로는 지진이 난 것처럼 솟아오르고 무너졌습니다. 20m 이상 솟구쳐 오른 아스팔트는 작은 산을 이뤘고 철제 중앙 분리대는 한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옹벽에선 흙이 힘없이 내려오고 인근 벽체도 위험해 보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인근 비탈면도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차량 통제 구간이 확대됩니다. 이미 저 위에서 인장 균열이 일부가 있고요. 저 상단에 일부 이제 담부 쪽의 끝부분이 일부 배가 불룩하게 놓고 저기 일부는 손상이 와 있습니다 이미. 부산국토관리청은 당초 사고 구간 교차로만 차량을 통제했다가 불국사 삼거리에서 안동교차로까지 10.3km 국도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붕괴된 도로 복구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등과 현장 점검을 벌인 국토부는 추가 붕괴 사고를 우려해 정밀 조사와 용역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거하게 되면 이미 크랙간 부분이 다시 또 이래 내려와서 2차 사고 염려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됩니다. 지난 2014년 말 완공된 경주 불국사와 간포간 4번 국도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비탈면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밀 안전 진단과 전면적인 보강 공사 등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서 경북 지역의 태풍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건물 1,400여 동으로 영덕 지역에 집중됐고 농경지 피해는 1,500여 헥타에 이릅니다. 또 경북 지역의 도로 46곳이 유실되고 영덕의 저수지 3곳이 파손됐으며 정부 양곡 보관창고의 양곡 102톤도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영덕에서 1명이 숨지고 포항 신광에서 1명이 실종됐고 영덕에서 대피한 2천여 명 가운데 현재는 550여 명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큰 영덕에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줄을 잇는 가운데 전문 일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투입돼 가재 도구를 치웠고 기업체에서는 KT가 사랑의 밥차와 휴대폰 충전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전기 제품과 전기시설을 점검할 전문가와 세탁, 도배 등을 지원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4,500톤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도 역부족이어서 인근 시군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불어났던 강물이 빠지면서 경주시 형산강 서천 둔치에 300여 톤의 쓰레기가 쌓이면서 경주시가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주시는 서천 둔치 산책로와 잔디광장에 70여 명의 공무원과 54단 장병 130여 명을 투입해 어제까지 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치고 주변 정비도 오늘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쓴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당과 배 의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배지숙 의장이 2010년 쓴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연구윤리위는 4개월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2008년 쓴 박사학위 논문을 베꼈음을 확인했습니다. 논문 표절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부터 논란이 심했습니다. 배 의장은 당시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표절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했고 배 의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제8대 대구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과 책임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의 대시민 사과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문 표절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표절보다도 배 의장의 거짓 해명을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문제 제기를 자기들이 음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왜곡한 게 정치인의 동목, 정직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동목에 비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이 거짓 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덕적이지 못하고 책임 없는 태도로 비춰져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55년째 진행 중인 울릉 주민들의 수건 사업, 섬 일주도로 완전 개통 일정이 당초 다음 달에서 내년 3월로 5달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미개설 구간 공사 가운데 저동터널과 첨부터널 안 공기순환 시스템 구축 공사가 자재 공급 차질로 지연돼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도로 개통이 연기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당분간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울릉군이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맞춰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국 마라톤 대회와 산억 자전거 대회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인도네시아 제철소 등 포스코 그룹 내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의 지진 피해 복구 성금 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강진과 쓰나미로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성금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05년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쓰나미 당시 30만 달러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전국 최하위로 조사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경북이 1.3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서울 3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병상 수는 경북의 12.3개, 전남 13.3개로 나타나 서울 2.9개, 대구 6.5개 등과 비교했을 때 역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 MBC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 지역 독립선언 5부작을 공동 제작해 5주 연속 방송합니다. 어젯밤 두 번째 순서로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핵심 축, 문화자치편이 방송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구 10,000명이 채 안 되는 스위스의 작은 도시 인터라켄입니다. 아들 머리 위 사과에 활을 겨누어야 했던 비렐름 텔의 이야기가 100년 넘게 공연되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부터 스텝까지 연극을 만드는 200여 명 모두가 마을 사람들입니다. In 1980, my father used to be William Tell, and I was his son in the play. Freizeitaktivität anbietet, ist so organisiert, dass die Mitglieder im Verein 스위스의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정책의 소소한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문화자치의 누적된 경험은 스위스 정부의 동계올림픽 유치 방침을
개최지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뒤집는 일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광역하고 기초가 어느 정도 유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칸톤의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연방 대통령을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민 주도의 문화자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가 여전히 틀어쥔 상황을 지적하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이거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원하는 의지와 사업을 결정했을 때 큰 틀은 중앙정부가 정하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제도 개선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문화자치들의 토대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독립선언 5부작 다음 주에는 자치와 분권을 내용으로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상수도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235억 원 늘어난 1,069억 원을 확보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확보 세부 내역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63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567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294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90.5%인 상수도 보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95%로 높이고 현재 25%에 달하는 누수율은 2025년까지 1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은 생활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은 시단위 10억, 군 단위는 7억 원, 10명 이하는 6억 원 이상 있어야 하고 복지관과 자활센터 같은 이용시설은 10명 이하는 2억 5천, 10명 이상은 3억 원 이상 가능합니다. 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비 50% 포함 5천만 원, 회원수 70명 이상과 사무실과 그리고 과거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정관 변경은 2년간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적당히 선선한 기분 좋은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가 9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이 어제보다 많아지겠고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잠시 흐려지겠지만 낮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모레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